안녕하십니까, 이나무입니다. 금년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강합니다. 여전히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의 이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, 불과 일주일 반 사이에 순매수가 한 거의 2조에 달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계속 팔은 것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, 뭔가 구조적으로 이제 턴한 게 아닌가. 제 이제 뭐 30년 넘는 국제금융 경험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서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씩 오늘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이제 국내 경제신문 그 보도인데요. 보통 1월에 우리 이제 시장이 되게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많이 걱정을 했는데, 지금 거래일수 기준으로 9일 만에 뭐 국내 코스피가 한 6% 정도 올랐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개인들은 파는데 외국인들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주식을 쓸어 담았다. 아주 강한 매수를 보이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매수세가 집중이 된 게 첫 번째 반도체 주식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. 두 번째는 아주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은행주를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. 3위가 KB금융, 4위가 하나금융지주, 그 다음에 이제 5위권 바로 밖에 신한지주가 있어서 금융지주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. 뭔가 이제 테마가 있는데 제가 요것과 관련돼서 좀 구조적인 변화,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매수세가 좀 지속돼서 그런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페이지는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. 우리가 이제 외국인 투자가를 얘기할 때 우리 입장이 아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달러로 이제 성과를 측정하고 벤치마크하는 지수가 MSCI 한국 코리아 지수인데 달러 지수죠. 그래서 원화에 투자한 것을 이제 달러로 환산해서 항상 계산을 하는데 2021년에도 그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 10% 빠졌고 작년 2022년에는 31%, 그러니까 40% 이상 2년 동안 연속 빠져서 매우 그 사람들 눈에는 한국 주식이 싸다, 저평가되게 보인다. 그래서 결국 look so cheap. 그래서 여기서부터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한테 외국인 수급 측면에 있어서는 좋다,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, 실제 이건 제가 한 2달 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외국인 순매수가 좀 구조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한국은 아시아의 일원이지만 또 이머징 마켓의 맹주이죠. 그래서 이머징 마켓 주가들은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고 거기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들이 있는데, 최근 작년 하반기 특히 이제 한 4분기 이후로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.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한국 주가가 제일 먼저 반등을 했고,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산업 사이클의 레버리지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. 중국, 뭐 대만 이런 나라들이 같이 반등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반등 폭은 크지 않다. 근데 이제 우리가 길게 한번 놓고 보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주가는 연평균 한 9% 올랐는데 한국, 중국, 대만이 포함된 이머징 마켓은 10년 동안 주가가 매년 1%씩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가령 배당을 2%를 받았다면 실제 주가는 1%가 하락을 해서 플러스 2 마이너스 1 하면 연 1%. 그러니까 결국 뭐 거의 그 횡보를 했다는 건데, 이러한 장기간의 그 휴면 과정을 이제 끝내고 돌아서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이제 투자가들이 조금 최근에 확신을 갖고 자금을 이머징 마켓에 넣는 게, 일단 미국이 인플레가 꺾이면서 금리가 안정이 되고,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40, 그러니까 급격하게 환율이 안정화되고, 이게 뭐 구조적으로 지금 큰 변화인 것 같고, 그래서 이머징 마켓 투자의 리스크가 감소한다. 그래서 이들 그 이머징 마켓 국가의 유가증권에 투자를 해도 별 리스크가 없고 커런시 환율 리스크도 없다고 생각하는 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보면
이머징 마켓 펀드로 자금이 1조 원 가까이 유입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이제 순매수, 그러니까 엘로케이션을 국가별로 업종별로 할 테고 그 중에 뭐 한 10몇 프로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겠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증권사의 그 매매 담당하는 대표들 후배들하고 얘기를 어제 해보니까 아직은 본격적으로 그 장기 자금, 연기금이나 그 뮤추얼 펀드들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. 최근에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건 기계 주문, 그러니까 알고 트레이딩, 그러니까 패스트머니라고 그러죠. 헤지펀드에서도 이제 그런 자금들이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고, 헤지펀드들이 환매수, 숏 커버링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큰 자금은 움직이지 않아서 이 자금들이 움직이면 뭐 상당히 외국인 매수가 구조적으로 턴할 수 있다.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난 한 2, 3년 동안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팔았고 작년에는 한 10조 원 넘게 팔았는데 대만은 한 4, 50조 원을 팔았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이들 국가들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관점을 좀 넓혀서 보면 그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일 때 이제 미국이 진짜 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때 외국인들이 아시아에서 여기는 이제 일본하고 중국을 뺀 아시아에서 1,700억 달러를 주식을 그 당시에 팔았는데 그러니까 9,300억 달러를 팔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나고 나서는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1,700억 달러를 팔았다. 그러니까 얼만큼 아시아 국가들,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주식을 많이 팔았냐.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,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벤치마크 대비 아시아에 대한 비중, 일본을 뺀 아시아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언더웨이트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는 추가로 더 팔 주식이 별로 없다. 여기서는 중립 내지 좀 좋게 보면 적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, 그래서 아시아 입장에서도 봐도 그렇고 이머징 마켓 입장에서도 봐도 상당히 수급이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.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MSCI 이머징 지수, 이머징 마켓 그 지수에서 이제 여러 국가들과 주요 10대 종목들의 그 비중을 보여주는데 불행히도 이제는 이제 중국이 가장 큰 나라고 전체에서 한 32% 차지합니다. 두 번째가 인도 주가가 최근에 좋았고 대만, 한국은 옛날에 제가 현역으로 활동하던 한 20년 전에는 제일 이머징 마켓에서 1등 국가 규모로 치면 했는데 지금은 4위로 이제 떨어졌고 톱 10 종목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3위, 1등은 대만의 TSMC, 워런 버핏이 샀죠. 두 번째는 텐센트 홀딩, 중국의 인터넷 게임 회사, 세 번째가 삼성전자. 그래서 톱 10에 중국 회사가 5개가 들어있고 대만이 2개. 그래서 너무 지금 한국의 위상이 삼성전자도 이게 쪼그러들고 블루칩 종목들의 위상이 쪼그러들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이번에 한 1, 2년 동안 한국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위상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. 그래서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외국인 펀드 플로우 수급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아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계속 지난 3달 동안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률의 변곡점 바닥이 아마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게 아닌가. 그러면 삼성전자 물론 뭐 1분기에 적자설도 반도체 부분에 있지만 아마 작년 9월에 51,000원이 주가가 바닥이 아닌가.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급도 좋아지고 주식이 선반영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 주가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를 좋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 두 종목을 적극적으로 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이창환 대표.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목요일 날 영상이 올라갔습니다. 지금 은행주 캠페인을 하는 Align Partners Capital의 이창환 대표가 제 생각엔 아마 가장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여의도 중시에 가장 중요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고 결국 은행주 캠페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7개 은행이 있는데 4대 시중은행과 3대 지방은행 지금 배당 성향이 25% 미만이어서
조금 더 과도한 대출 경쟁을 자제하고 그 다음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한 50%까지만 늘리면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10%가 넘어가고 주가도 2배가 뛸 것이다.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많은 외국인 지분율이 50%가 넘습니다. 은행 업종이. 외국인들이 성원을 하고 아마 7개 은행들이 등에 떠밀려서 오히려 경쟁적으로 2월 9일 데드라인 전에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를 할 것이다. 그래서 주주 제한까지 안 가서 상당히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금융주를 좀 더 좋아하는 지금도 좋아하지만 배당이 꽤 많이 줘서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큰 그러한 계기가 이벤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매크로 외국인 수급 측면, 두 번째 반도체 사이클, 세 번째 은행주 캠페인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좀 구조적으로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선 사이클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